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감기 조심하라고 해놓고 제가 오히려 감기에 걸렸습니다.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꼭 조심한다고 감기가 안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면역력이 약해진다던가 조금 피곤한 일이 있으면 바로 몸에 이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네, 유리창 몇 창 깼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박살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격려를 했습니다. 유리창 몇 장 깼다고 뭐 그게 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참 되새겨보면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도 관리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 중학교 때인가 뭐 막 그 성추행인가 거기에 휘말렸을 때 뭐 이것저것 핑계 대가지고 또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뭐 자세한 내용을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진짜 이 사람은 자기 몸에 묻은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에 묻은 그 오염된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비리 행위와 그 잘못됨에 대해서는 오히려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반대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청래 의원.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워낙 독특하시니까요. 그리고 워낙 그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도 정말 그 값어치 떨어지는 그런 언행을 자주 일삼으시는 분입니다. 89년 10월 12일 날입니다. 밤에 그 반미 구국 결사대 5명, 이 반미 구국 결사대라는 이름으로 5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을 한 겁니다. 담을 넘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쇠파이프를 은박지로 이렇게 싼 거예요. 쇠파이프를. 뭐 근래에 있었던 일하고 여러분들 기억 같이 나시죠, 그죠? 쇠파이프를 은박지로 싸서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불을 질리려고 했어요. 불을. 그 대사관저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시도를 한 거라고요. 근데 저번에 우리 그 TV에서 봤죠.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이 막 불 지르려고 그러는 거. 그런데 89년 10월 12일 날 이 정청래라는 자가 미국 대사관저에 불을 지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범으로 그 법으로 걸렸습니다. 또 폭력행위 처벌법, 그러니까 쇠파이프 갖고 들어가서 막 다 때려 부시고 죽이니 살리니 했던 겁니다. 5명이서. 지금 그때 걸려있는 죄명이 폭력행위 처벌법,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법, 공무집행 방해치상. 아니 그 특수가 붙어요. 특수가 붙으면 이제 더 심각한 겁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총, 칼, 화약류, 이 사람들이 사제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말이 총포 도검류 뭐 화약류 단속법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갖고 들어갔다니까요. 사제폭탄을. 그다음에 화염병 처벌법. 이래 가지고 징역 2년 받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이거 지금 이 죄목, 지금 이 정청래라는 사람이, 정청래라는 사람이 지은 죄와 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 했던 거하고 난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죄명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서부지방법원에는 사제폭탄은 없었어요. 그 불을 지르려고 이렇게 그거는 화면에 보이긴 했어요. 종이에다가 불 붙여서 안으로 집어 던졌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보셨죠? TV에서. 그거는 이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 지르라 그랬다 이거예요. 실패했지만 불 지르라 그랬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 지르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진짜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불 지르는 거는. 그 폭력행위 처벌법. 이거 서부지방법원 난입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오히려 더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훨씬 더 심각한 범죄였었다니까요. 이거를 누가 했냐면 정책래 의원하고 이 반미 구국 결사대 이 5명이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10월 12일 날 밤에.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2002년도에 또 이 다른 그 후배들이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 가지고 성조기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 성조기를 불태워 버렸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정청래 의원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의 거사는 외로운 투쟁이 아니다고 격려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의 격려는 외로운 투쟁이 아니다. 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에 대해서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거사는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고 지금 극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동조하는 거냐고. 그럼 정청래 의원도 그때 동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이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반복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했다니까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나와서 이렇게 그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뒤집으란 얘기입니다. 그거 잘했다는 얘기예요. 막 쳐들어가고 불 질러버리고 폭탄 터뜨리고 이런 거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하라는 얘기죠. 격려하고 더 부추기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번에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89년 10월 12일 날에 썼던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또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성적이 불태운 것도 안 되고, 이번에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도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고 격려해 놓고 이번에 국회 연설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시는 이런 폭동을 꿈도 꾸지 못하게 일벌백계해서 법질서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89년도에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 2002년도에 격려를 하고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미국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미국에서 입국 거부하거든요. 비자 안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놓고 나서 민주주의를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1번 찍으라고 막 얘기하고. 2002년 당시에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 후배들을 격려하면서 너네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유리창 몇 장 깼다고 우리 국민들이 너네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유리창 몇 장 깼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박살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면서 후배들을 위로를 한 겁니다.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그때 뭐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뭐 유리창 몇 장 깼다고 뭐 그게 큰일이야?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행동한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똑같이 행동한 사람 격려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막 일벌백계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자기한테 묻은 똥이나 닦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떳떳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청래 의원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사회를 더 이렇게 이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네 편에서는 잘했다 그러겠지. 그렇지만 니네 편 내 편을 따지기 전에 이게 잘된 겁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초록은 동색. 같은 색깔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거기서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전체주의 그 사상에 다 이렇게 휩싸여 있어가지고 누구 하나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네 당에 있다는 것을 창피해야 되는데 전혀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추깁니다. 오히려 그 앞에 가서 더 아부합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늑대가 개 밑으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 되고 판사 되고
사회 지도층 인사가 돼가지고 개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개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전교 1등, 2등 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개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굶어 죽어도 늑대는 늑대다워야 되는데 개 밑으로 들어가서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딱 하이에나 같은 꼴이죠. 하이에나. 어디 뭐 떨어진 거 없나 하고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 떨거지들 보면.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가혹한 게 뭡니까? 제일 우리가 무서운 게 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게 뭐죠?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법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게 가장 가혹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합의를 보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타협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해 그겁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누가 잘못된 것을 하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 잘못된 법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좋은 것만 골라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그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가장 가혹한 방법입니다. 이도 저도 안 될 때 법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도덕이라는 잣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도덕적인 잣대를 우리가 기준을 많이 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서 이거 진짜 온갖 폭력 짓은 다 해놓고 도덕적인 생각은 전혀 없이 자기는 징역 살고 나왔다 이겁니다. 자기는 법대로 다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을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기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바라는 게 우리가 법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바라는 거는 도덕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도덕적인 기준은 자기네가 절대 거기에 대입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거는 어쨌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으로 문제 없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써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법대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전혀 정상적이지가 않거든요. 이제는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지금도 그런데 더욱더 혹독한 체감을 할 수 하는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뭐 TV에 나와서 몇 마디 떠들고 출연료 뭐 1,000만 원씩 받아가고 700~800만 원씩 받아가는 연예인들은 나라가 이렇게 되든가 말든가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헌법이니 뭐니 어떤 개그맨이 어디 무슨 뭐 강연에 가서 헌법이니 뭐니 어쨌든 되지도 않는 얘기 떠들고 자기 전공이 아닌 얘기를 자기가 전공인 것 같이 떠들고 1~2천만 원씩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 도덕적으로 해놓은 행동이 맞습니까?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보면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잘났다고 TV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선동하고 현혹시키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과도한 돈을 받아가면서. 지금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시급한 국면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뭘 하려고 들질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뭘 갖고 싸우고 있느냐? 이재명이냐 윤석열 갖고 그거 갖고 지금 우리는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나 가지고 그 누구를 선택해야지 자기네들한테 괜찮은가 생각하고 그거에만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가 무슨 국가 발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톡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나라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질까요, 여러분? 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지지 않겠죠. 그냥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무슨 김건희 여사 문제니 많은 사람들이 또 광화문에 모여서 막 얘기를 할 겁니다.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 인용, 이게 우리 국민 생활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유죄 딱 선고 받아서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고 치명타를 입고 그러면 그냥 그게 우리들 마음 속 시원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무죄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인정을 못하니까요. 그 누구도 상대방의 승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공정하다, 정말 공정하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어차피 반반이에요. 어떤 영화에서 누가 5야 그런 얘기 한참 유행했었죠. 5대5로 나누자리니까 그러면 누가 5야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그 코미디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뭐 7대3, 8대2, 6대4 이런 게 없습니다. 보면 5대5입니다. 그러니까 1, 2% 차이 날 뿐이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다 5대5라니까요. 탄핵 찬성 5, 탄핵 반대 5. 이재명 찬성 5, 이재명 반대 5.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헌법재판소 공정하다 5, 공정하지 않다 5. 사법부가 공정하다 50%, 공정하지 않다 50%,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계속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와도 수긍하지 않는다니까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전의 상황보다 더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힘드니 우리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국가를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다가 빨리 해달라고, 이재명 대표도 법원에다가 빨리 좀 해달라 그래야죠. 그거 뭐 시간 그렇게 자꾸 끕니까? 빨리빨리 해서 결론을 냅시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나라를 이끌로 만든 책임이 있으니 그냥 둘 다 그만두는 겁니다. 둘 다 우리나라 이 정치의 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흔적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든가,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뭐 카카오 택시 탔다고 뭐 그거 카카오 택시만 타면은 뭐 젊다고 얘기하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뭐 젊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카카오 택시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카카오 택시 부를 줄 아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필요가 없어서, 택시를 부를 필요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국민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 타고, 또 급할 땐 택시 부르고, 또 택시 탔을 때 불편함도 느껴봐야 되고, 택시가 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도 그런 거를 다 느껴서 그런 거를 체감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카카오 택시 불렀다는 거를 가지고 그걸 이슈화 시키고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 불렀다고 무슨 접냐? 이러고. 오히려 그걸 탓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무슨 포장했다고. 근데 한동훈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그 측근의 말에 의하면 왜 차를 안 타고 다니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가면 주차하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택시 타기가 더 편해서 택시를 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윤석열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나라에 어떻게 되건 말건 국민들이 지금 떼거리가 있건 없건 자영업자들 지금 다 죽어나 자빠지건 전혀 관심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북한 문제 같은 거 신경 쓸 겨를 없습니다. 내일 가게 정리하는 자영업자한테 한번 식당 안 돼가지고 식당이 장사 안 돼서 내일 가게 정리하는 자영업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이런 정신병자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얘기지. 우리가 뱃속이 편할 때 얘기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장사가들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한번 가보세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해서 월급 따박따박 받으시는 국회의원님들 한번 가보세요. 임대라고 써붙여놓은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강남역인데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 좋던 상권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가서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무슨 뭐 이재명, 윤석열을 부르짖을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들이야 전혀 관계없지. 제 날짜에 그냥 뭐 공휴일도 어김없이 딱딱 통장에 꼽히니까. 이번에 또 보너스도 받았다면서 명절.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지금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젊은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나마 좀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싹 다 치워버리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세대 교체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논리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젠 정시 그만두고 그 나이가 젊다고 세대 교체가 아니라 뭔가 신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뭔가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 뻔뻔한 이 자기 죄가 더 큰데도 딴 사람 죄를 먼저 떠들고 있는 이런 정청래 의원 같은 이런 부류들. 그거는 왜냐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말 잘못해가지고 벌금 3천만 원인가 받았대는데, 손해배상금인가 뭐 이렇게 했대요. 한동훈 대표 그때 뭐 씹었다가.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떠오르네요. 60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그러면 유시민 말 그렇게 잘 듣는 사람들이니까 스스로들 생각해보세요. 스스로들 걱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뇌가 썩어가고 있는지. 그 말에 부정을 한다면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유시민 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60 넘으면 정말 뇌가 썩냐고. 그런 되도 않는 말 짓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이 나라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툭하면은 무슨 모든 것에 대해서 무슨 일이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이네 무슨 젓가락 들고도 일이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일이네요. 일.
정치영 의원님, 이거 일이에요, 일.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지적질이 좀 구독자도 많이 생기고 더 성장해 나가서 더 많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